또 1년 만에 준비했던 아이템이 빵 터지면서 뭐 300억, 500억 매출이 나는 그런 사장님들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내가 행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최적화를 해 나가거든요. 오늘은 제가 10년 넘게 사업해오면서 만나본 사람들 중에 사업하면 안 되는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제가 경험한 정말 수많은 유형 중에서 딱 5가지 유형으로 추려서 그런 사람들을 겪어본 제 경험까지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게으른 사람. 게으른 사람은 뭐 당연히 뭘 해도 안 되겠죠. 가끔 이런 얘기가 있는데, 빌 게이츠는 일을 할 때 게으른 사람을 고용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사례는 정말 완전히 다른 사례예요. 애초에 빌 게이츠가 뽑는 사람들은 정말 엄청난 인재거든요. 성인이 되기 전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공부를 통해서 세계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대학을 졸업을 했을 거고, 그런 대학에 졸업을 했다는 거는 게으르다는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게으름이랑은 완전히 틀려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천재성까지 갖고 있을 거고요. 좋은 대학을 졸업했다는 거는 다양한 지식 습득을 통해서 사고 능력이 굉장히 트여있는 사람일 테고, 기본 지식이 애초에 남다를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기본 지식이 베이스로 깔려있기 때문에 게으르더라도 최적의 효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준을 형성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빌 게이츠가 게으른 사람을 뽑는다고 해서 우리가 게을러도 된다는 착각은 버려야 돼요. 제가 얘기하는 우리 주변의 게으른 사람들은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잘리지 않으면 다행이고, 주어진 일거리가 10개라면 11개로 만드는 그런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게으름으로 인해서 놓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결국 그 놓치는 일들이 파생돼서 해야 할 일들을 하나둘씩 되려 늘리기도 하는 거죠. 당연히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곁에 두기에도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같이 일하면 핑곗거리가 너무 많고, 이 게으름에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본인이 피해자라는 착각까지도 하거든요. 본인 때문에 팀원 모두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생각은 못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이기적인 사람들이죠. 자기중심적인. 특히나 이런 친구들은 내성이 강해져가지고 무슨 말을 해도 벽처럼 단단해서 깨지지가 않거든요. 가끔 보면 이런 책도 있더라고요. 나는 하루에 4시간만 일한다. 저는 근데 이 얘기가 정말 너무 싫어요. 뭐 그만큼 똑똑하게 일하겠다고 하는 건데, 애초에 똑똑함의 기준도 없는 상태에서 자꾸 효율 따지는 게 저는 정말 좀 보기 안 좋더라고요. 일단 미친 듯이 일을 해서 하루에 15시간, 20시간 정말 잠자는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을 몰두해보고 나서 이제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좀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생기면, 아, 이거를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준이 생기겠죠. 근데 효율을 따질 수 있는 그런 기준도 없으면서 어떻게 하루에 3, 4시간만 일하겠다고 하는 건지, 애초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게으른 거 아니에요. 이런 말하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 정말 한 명도 못 봤어요. 제 주변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뭐 몇백억부터 시작해서 몇천억까지 되게 다양하게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하루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게으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그분들은 왜 하루에 3, 4시간만 일하지 않을까요? 그분들은 아침에 운동 갔다가 남들보다 일찍 출근하거나, 혹은 뭐 직원들이 좀 부담스러워 할까봐 직원들보다 한 30분 정도 늦게 출근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어쨌거나 하루에 한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 회사에서 일을 하시고, 혹은 미팅을 하거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죠. 그렇게 만나고 나서도 집에 가서도 뭐 자기 개발을 하느라 책을 보시거나, 혹은 업무의 통화를 하기도 하고요. 그분들이 훨씬 더 오랫동안 일을 하세요. 되게 적게 일하시는 분들 없으시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주 70시간을 넘게 일을 한다고 하는데, 주 70시간이면 평일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에 14시간이에요. 잠자는 시간 7시간을 제외하면 자기 시간이 3시간도 남지 않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보다 똑똑하고 돈도 많고 천재적인 전세계 1위 부자인 일론 머스크도 어떻게 하루에 14시간을 일을 하겠어요, 평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기본도 없으면서 효율만 따지는 거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효율을 따지더라도 효율적인 스킬을 사용해서 더 많은 업무량을 가져야지, 3, 4시간만 일해서 부자가 된다고 하면 하루에 10시간, 11시간 일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거 정말 이기적이고 되게 야근 생각이에요. 그냥 제 기준에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친구가 너무 많은 사람.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어느 정도까지는 본인의 노력과 성공이 좀 비례를 해요. 대신에 올바르고 좀 똑똑한 노력을 해야겠죠. 올바른 방향성을 갖고.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에서 일단 무언가를 시작을 하면 어쨌거나 아무것도 안 한 것보다는 나은 상태가 만들어져요. 헛일하지 않고 최적화를 만들어 간다는 가정을 하겠지만요.
아까 말씀드렸던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사업 초창기 때 한 달 내내 소세지만 먹으면서 주 120시간을 일했다고 해요. 일평균 17시간이 넘게 일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거는 나 이외의 주변 환경을 모두 최대한 배제를 해야 된다는 뜻인데, 주변에 창업하는 친구들 보면 일단 약속이 너무 많아요. 그 약속이 되게 쓸데없는 약속들이 많거든요. 되게 친구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되고, 여자친구를 만나야 되고, 남자친구를 만나야 되고, 뭐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야 되고. 아니, 다 좋은데 그러면 언제 일하고 언제 사업할 수 있겠어요? 물론 뭐 만나는 친구들이나 만나는 사람들이 나한테 좀 유의미한 그런 친구들이라면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서 조금 더 생산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맞다고 하면요. 근데 우리 주변에 친구들을 만나서 생산적인 대화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어요? 설령 뭐 생산적인 대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만나는 시간이 5시간이라고 치면 거기에서 뭐 한두 시간 채 될까요? 그러니까 친구가 너무 많으면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맨날 술 마시고 놀러 가느라 정작 일을 해야 할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겉돌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친한 친구들이 친하다는 이유로 되게 부정적인 장난을 치면서 농담을 하거나 이렇게 악영향을 끼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런 친구들이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게 되게 어렵다고 얘기를 하다 보면 점점 나는 세뇌를 하게 돼요. 내가 못하더라도 이 못하는 이유가 있다. 남들이 다 어렵다고 하니까 역시 나는 못하는 거야. 남들이 못한다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 마음도 조금 부정적으로 바뀌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게 부정적으로 바뀌어버리면 나중엔 내가 정말 이 사업을 포기할 때도 이 포기해야 되는 게 정당화가 된다고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애초에 안 만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세 번째 유형, 제가 정말 제일 싫어하는 유형인데, 이 실천 없이 말만 앞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이 앞서는 거에 대한 좋은 예시는 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 있는 실천과 노력이 공존할 때 굉장히 좋은 시너지를 낼 수가 있지만, 말이 앞서면서 정작 노력과 실행은 하지 않은 사람들이 경험상 정말 100명 중에 99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내성이 생겨요. 뱉어놓고 본인이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잦아지면 본인이 뱉은 말에 대한 책임을 못 지는 거에 대해서 무뎌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만 하는 게 이제 아무것도 아닌, 창피하지 않은 상황으로 좀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 건물 살 거다, 아파트 살 거다, 좋은 차 살 거다, 뭐 이런 말 되게 달고 사는데, 이런 말을 하면서 1, 2년이 시간이 지나더라도 생활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바에 조금이라도 가까워지지 않는다면 본인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나 혹은 자존심이 너무 강해서 본인이 시도했다가 실패를 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 시도를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본인이 실패를 했다는 게 마치 이력서 안에 오점으로 접어들까봐 생각만 하다가 결국에는 시간과 기회 모든 거를 다 놓치고 나서 나중에 후회만 하죠. 아, 그때 할 걸. 근데 물론 책임져야 할 가정이 있으면은 당연히 많은 생각을 해봐야겠죠. 나 혼자서만 뭐 못 산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내 가족까지 책임을 져야 할 내 가장이니까. 그치만 최대한 신중하게 알아보고 공부하면서 시작을 하면, 그리고 끊임없이 최적화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최적화를 계속 시켜나가는 과정을 거치면 포기하지 않는 한 언제든지 성공에 가까워질 수가 있어요. 뭐 이 기간이 1년이 걸리는 사람도 있고 3년이 걸리는 사람도 있고 5년이 걸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최적화를 꾸준하게 해 나간다면 결국에는 언젠가는 성공을 해요. 늘 항상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 주변에서도 뭐 5년 동안 정말 안 되다가 계속해서 최적화를 맞춰가면서 안 되다가 끝내 성공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1년 만에 준비했던 아이템이 빵 터지면서 뭐 300억, 500억 매출이 나는 그런 사장님들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내가 행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최적화를 해 나가거든요. 이 최적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치만 노력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기는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내가 올바르지 않게 노력을 하거나, 아니면 데드오션이죠. 죽어있는 시장에 애초에 접근을 한다거나, 그런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잘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데드오션이라는 거는 소비자가 없다는 뜻인데, 수요가 없는 시장에서 어떻게 성공을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물건을 팔려고 하면 사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건데, 애초에 살 사람이 10명밖에 안 되는 시장이라고 하면
그 시장에서 독점을 하더라도 고객 10명이 끝이란 말이죠. 그렇지만 레드오션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게, 레드오션이라고 하는 것은 뭐 경쟁자가 너무나도 많거나 시장의 가치가 무너졌거나 아니면 수요하는 사람들이 계속 이탈하는 시장을 보통 레드오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레드오션 안에서도 수요가 존재하기만 하면 잘하는 사람 돈 벌더라고요. 뭐 동대문이 아무리 망했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동대문에서 아직도 정말 돈 많이 버시는 분들 많이 있고요. 쇼핑몰이 아무리 레드오션이라고 하지만 아직도 쇼핑몰에서 많은 돈 버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데드오션만 아니면 언제든지 기회는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과도한 긍정과 낙천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은 과도한 긍정으로 인해서 위기를 인지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문제점을 바라볼 그런 시선도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보고 싶은 곳만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를 고려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 잘 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뭐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됐겠죠. 하지만 안 될 경우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안 될 경우는 생각하지도 않고 남들이 안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자꾸 좋은 것만 바라보는데, 그러다가 문제가 조그마한 문제라도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요? 물론 문제라는 거는 예측할 수가 없는 거지만, 어디서 어떤 문제가 나타날지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그래도 문제에 대해서 대비를 해놓으면은 조금이나마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은 어느 정도의 부정적인 시선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긍정적으로 낙천적으로 좋게만 바라보는 사람은 문제를 인지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부정적인 사람들은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라는 핑계를 만들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의 부정적인 시선을 갖고 있어야지만 어느 정도의 문제를 예측할 수 있고 잘못되는 부분들을 그래도 대비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고만 갖고 있으면은 저는 오히려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의 부정적인 시선도 갖고 있어야 됩니다.